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성문법이라는 약속을 만들어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정의하려 투쟁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헌법의 탄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를 막고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이 위대한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설계도는 어떤 희생과 지혜를 통해 완성되었는지 그 시면의 역사를 지금부터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살아있는 지침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추적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뒤흔든 68번째 대사건, 바로 근대 국가의 근간이 된 헌법 제정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손에 쥐어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시민의 손으로 이동하며 명문화된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20분 동안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점이 된 헌법의 탄생 과정을 9단계의 심층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뜨겁게 들어가 보시죠.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는 여러분에게 법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5년 영국의 러니미드 평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현대 헌법의 원형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제 군주였던 존 왕은 귀족들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왕권의 제한을 명시한 대헌장 서명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조세 원칙과 적법 절차 없이는 누구도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했으나 이는 훗날 보편적 법치주의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정신은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사상적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왕의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한 이 문서는 근대 헌법의 효시로서 그 가치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 평원에서의 긴박했던 협상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문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절대 권력을 통제하려 했던 바론들의 의지는 현대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기근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들이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문자가 가진 영속성을 빌려 변하지 않는 통치의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지적 갈망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를 수놓은 위대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교한 철학적 기반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을 통해 정부의 정당성이 오직 피통치자인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사회계약서를 강력하게 주창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천부인권적 권리를 헌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몽테스키오에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삼권 분립을 제안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일반 의지에 기반한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논하며 인민 주권의 원리를 더욱 확고히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들은 단순한 정치 이론을 넘어 전 세계 혁명가들에게 국가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권을 대체하고 시민이 주권자로 거듭나는 과정은 헌법이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살롱에서 오고 간 치열한 논쟁들은 구체제의 벽을 허무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단순히 통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된다는 이 획기적인 발상은 현대 헌정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1787년 뜨거운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된 재헌회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현대적 성문 헌법을 탄생시킨 거대한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을 포함한 건국 주역들은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자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두고 87일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어떤 권력도 독점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설계도를 그려냈습니다.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국 헌법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원칙을 세계 최초로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법적 규범을 넘어 신대륙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통합의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1791년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10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치열했던 회의장 안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불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 규범으로서 군림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현대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당시 55명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후손들이 누릴 자유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며 이 위대한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혁명 정신이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에 도달하면서 1789년의 거대한 변혁은 더욱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가치를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재헌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신분 사회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사형 선고였으며 모든 주권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헌법이 단순히 국가 운영의 매뉴얼이 아니라 인간 해방을 위한 처절한 도구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를 가득 메웠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구호는 헌법의 영혼이 되어 전 유럽의 군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명시한 이 선언은 억눌려 있던 민중들에게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헌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열망은 총칼보다 강력한 문자로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헌법 제정의 열기는 유럽의 경계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의 전파와 자유주의 운동의 확산은 세계 각국이 근대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거나 강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독립국가들이 건설되며 공화국 헌법을 잇따라 제정했고 이는 민족 자결주의의 초기적 형태를 띠었습니다. 독일 연방의 성립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도 헌법은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통합의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동양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의 헌법 체계를 수용하며 아시아 최초의 근대 헌법인 대일본 제국 헌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시기의 헌법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격동의 세계사를 그대로 투영하며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문명 국가의 척도를 성문 헌법의 유무로 판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헌법 정신은 각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결합하며 다양한 헌정 체제를 낳는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입헌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강물이 되어 전 대륙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헌법은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며 현대 복지 국가의 이론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빈부격차와 노동 문제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은 이제 경제 민주화와 사회 보장이라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야경 국가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국가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험은 비록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좌절을 겪기도 했으나 그 정신은 현대 모든 국가의 헌법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들이 이때 비로소 법적 근거를 얻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헌법에서 사회적 법치국가 헌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인류사의 거대한 진보적 발자취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헌법의 새로운 기능은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승인하며 더욱 성숙한 문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사 최대의 비극을 겪은 세계는 헌법의 파괴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도했습니다. 전후 독일의 기본법과 일본의 평화 헌법은 전쟁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인간 존엄의 절대적 가치를 최상위 규범으로 설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각국 헌법에 내재화되어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헌법은 권력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1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하다는 명제는 현대 모든 민주헌법이 지향해야 할 거룩한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수호장치들이 대거 도입되어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인류는 다시는 광기와 독재가 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법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헌법은 이제 피로 물든 폐허 위에서 꽃피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자 전 지구적인 약속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헌법이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헌법은 정보화 사회의 급진적 발전과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며 그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환경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들이 헌법적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로부터의 자유는 오늘날 헌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과 가치관 속에서도 헌법은 여전히 공동체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며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정립하는 이정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책임을 헌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인류의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헌법재판제도는 단순한 법률 심사를 넘어 복잡해진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호흡에 맞추어 진화하는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질문들에 대해 헌법적 해답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여정에 올랐습니다. 헌법은 이제 단순한 규칙을 넘어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포용하는 장기적인 인류의 생존 전략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헌법이라는 설계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정의 장대한 역사는 인권의 무한한 확장과 권력의 절제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진보를 보여주는 위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성문법이라는 유한한 형식 안에 담긴 자유와 평등의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헌법은 과거의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규정하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더욱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물려줄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800년간의 헌정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하며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흐르며 헌법 정신 또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의 주인으로서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인류의 문명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 문명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그날까지 헌법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20분간 저와 함께 여행한 헌법 제정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지식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류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